늘 그렇듯 요양병원에선 오늘도 한 분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라 담당 의사도 마음이 시큰거렸다고 합니다. 가족이 찾아오지 않아 장례 절차와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민하던 끝에 담당 의사가 상주가 되어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그분이 남긴 마지막 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알게 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길 바란다. 요양병원에서 죽어간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깨달은 바는 비싼 돈 주고 산 모든 물건들은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압구정에 있던 내 집도 여기 있다 보니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인생은 마치 축구 한 경기와 같았다. 전반전에는 학벌, 사회적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내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치열한 전반전을 마치니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그러고 나니 생각이 드는 건 인생의 후반전은 좀 더 여유롭게 나를 위해 써야겠다는 것이었다.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지 정리하고 시작하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전반전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수치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후반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되어서야 깨닫는 것이 있다. 전반전에 너무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산다면 후반전에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스스로의 건강도 주변 사람들도 챙기지 못했다.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은 화려한 영광이 될 줄 알았으나 씁쓸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을 뿐이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이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내가 죽고 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건강하길 바란다.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때가 되면 병원 가서 검사받고 보약도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라.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지 말고 건강한 제철 음식을 먹길 바란다. 괴로운 일 있어도 훌을 털어버리고 그래도 힘들다면 오히려 땀 흘려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한번 살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건방지지 말고 돈이 없더라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서 운동해라. 50만 원짜리 옷은 영수증이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차는 수표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데 사람은 어떤 게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 걸까? 나는 건강한 몸과 올바른 정신, 그리고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아라.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내가 쥐고 있는 돈은 유산일 뿐이다. 세상에 나를 위해 차를 몰아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건강이다. 내가 여기까지 와 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압구정 한강뷰 집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 차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것이다. 재물에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될 뿐이다. 내가 한때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쌓았던 돈과 권력과 지위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마음 건강도 꼭 챙겨야 한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미쳐버린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건강한 몸은 흉기가 될 뿐이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억울함과 분노는 빠르게 푸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화를 쌓아두면 스트레스와 화병이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몸도 상한다. 마지막으로 주변도 항상 챙겨야 한다. 진정으로 주변에게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나는 감사함을 표시는 했으나 솔직히 생각해서 내가 더 잘나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돈을 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처럼 살지 말고 꼭 주변을 챙겨라.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늙지 않는다.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애타게 살지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나를 거울 삼아 더 나은 인생을 살길 바란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와중에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겠다. 이 글을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 들었을 땐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도 죽기 직전에는 많은 후회를 남긴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한 집에 갔더니 99세여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98세였습니다. 100세 시대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합니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나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 후회를 느끼는 동시에 남은 인생이 지나온 삶보다 짧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맺혀있던 감정을 풀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요양병원에선 오늘도 한 분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라 담당 의사도 마음이 시큰거렸다고 합니다.
가족이 찾아오지 않아 장례 절차와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민하던 끝에 담당이사가 상주가 되어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그분이 남긴 마지막 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알게 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길 바란다. 요양병원에서 죽어간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깨달은 바는 비싼 돈 주고 산 모든 물건들은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압구정에 있던 내 집도 여기 있다 보니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인생은 마치 축구 한 경기와 같았다. 전반전에는 학벌, 사회적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내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치열한 전반전을 마치니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그러고 나니 생각이 드는 건 인생의 후반전은 좀 더 여유롭게 나를 위해 써야겠다는 것이었다.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지 정리하고 시작하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전반전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수치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후반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되어서야 깨닫는 것이 있다. 전반전에 너무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산다면 후반전에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스스로의 건강도 주변 사람들도 챙기지 못했다.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은 화려한 영광이 될 줄 알았으나 씁쓸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을 뿐이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이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내가 죽고 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건강하길 바란다.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때가 되면 병원 가서 검사받고 보약도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라.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지 말고 건강한 제철 음식을 먹길 바란다. 괴로운 일 있어도 훌을 털어버리고 그래도 힘들다면 오히려 땀 흘려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한번 살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건방지지 말고 돈이 없더라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서 운동해라. 50만 원짜리 옷은 영수증이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차는 수표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데 사람은 어떤 게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 걸까? 나는 건강한 몸과 올바른 정신, 그리고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아라.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내가 쥐고 있는 돈은 유산일 뿐이다. 세상에 나를 위해 차를 몰아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건강이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압구정 한강뷰 집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 차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것이다. 재물에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될 뿐이다. 내가 한때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쌓았던 돈과 권력과 지위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마음 건강도 꼭 챙겨야 한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미쳐버린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건강한 몸은 흉기가 될 뿐이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억울함과 분노는 빠르게 푸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화를 쌓아두면 스트레스와 화병이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몸도 상한다. 마지막으로 주변도 항상 챙겨야 한다. 진정으로 주변에게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나는 감사함을 표시는 했으나 솔직히 생각해서 내가 더 잘나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돈을 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처럼 살지 말고 꼭 주변을 챙겨라.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늙지 않는다.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애타게 살지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나를 거울 삼아 더 나은 인생을 살길 바란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와중에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겠다. 이 글을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 들었을 땐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도 죽기 직전에는 많은 후회를 남긴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한 집에 갔더니 99세여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98세였습니다. 100세 시대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합니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나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 후회를 느끼는 동시에 남은 인생이 지나온 삶보다 짧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맺혀있던 감정을 풀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요양병원에선 오늘도 한 분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라 담당 의사도 마음이 시큰거렸다고 합니다. 가족이 찾아오지 않아 장례 절차와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민하던 끝에 담당 의사가 상주가 되어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그분이 남긴 마지막 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알게 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길 바란다. 요양병원에서 죽어간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깨달은 바는 비싼 돈 주고 산 모든 물건들은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압구정에 있던 내 집도 여기 있다 보니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인생은 마치 축구 한 경기와 같았다. 전반전에는 학벌, 사회적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내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치열한 전반전을 마치니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그러고 나니 생각이 드는 건 인생의 후반전은 좀 더 여유롭게 나를 위해 써야겠다는 것이었다.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지 정리하고 시작하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전반전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수치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후반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되어서야 깨닫는 것이 있다. 전반전에 너무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산다면 후반전에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스스로의 건강도 주변 사람들도 챙기지 못했다.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은 화려한 영광이 될 줄 알았으나 씁쓸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을 뿐이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이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내가 죽고 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건강하길 바란다.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때가 되면 병원 가서 검사받고 보약도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라.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지 말고 건강한 제철 음식을 먹길 바란다. 괴로운 일 있어도 훌을 털어버리고 그래도 힘들다면 오히려 땀 흘려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한번 살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건방지지 말고 돈이 없더라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서 운동해라. 50만 원짜리 옷은 영수증이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차는 수표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데 사람은 어떤 게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 걸까? 나는 건강한 몸과 올바른 정신, 그리고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아라.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내가 쥐고 있는 돈은 유산일 뿐이다. 세상에 나를 위해 차를 몰아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건강이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압구정 한강뷰 집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 차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것이다. 재물에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될 뿐이다. 내가 한때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쌓았던 돈과 권력과 지위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마음 건강도 꼭 챙겨야 한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미쳐버린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건강한 몸은 흉기가 될 뿐이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억울함과 분노는 빠르게 푸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화를 쌓아두면 스트레스와 화병이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몸도 상한다. 마지막으로 주변도 항상 챙겨야 한다. 진정으로 주변에게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나는 감사함을 표시는 했으나 솔직히 생각해서 내가 더 잘나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돈을 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처럼 살지 말고 꼭 주변을 챙겨라.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늙지 않는다.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애타게 살지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나를 거울 삼아 더 나은 인생을 살길 바란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와중에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겠다. 이 글을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 들었을 땐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도 죽기 직전에는 많은 후회를 남긴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한 집에 갔더니 99세여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98세였습니다. 100세 시대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합니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나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 후회를 느끼는 동시에 남은 인생이 지나온 삶보다 짧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맺혀있던 감정을 풀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요양병원에선 오늘도 한 분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라 담당 의사도 마음이 시큰거렸다고 합니다. 가족이 찾아오지 않아 장례 절차와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민하던 끝에 담당 의사가 상주가 되어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그분이 남긴 마지막 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알게 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길 바란다. 요양병원에서 죽어간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깨달은 바는 비싼 돈 주고 산 모든 물건들은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압구정에 있던 내 집도 여기 있다 보니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인생은 마치 축구 한 경기와 같았다. 전반전에는 학벌, 사회적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내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승리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치열한 전반전을 마치니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그러고 나니 생각이 드는 건 인생의 후반전은 좀 더 여유롭게 나를 위해 써야겠다는 것이었다.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지 정리하고 시작하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전반전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수치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후반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되어서야 깨닫는 것이 있다. 전반전에 너무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산다면 후반전에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스스로의 건강도 주변 사람들도 챙기지 못했다.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은 화려한 영광이 될 줄 알았으나 씁쓸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을 뿐이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이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내가 죽고 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건강하길 바란다.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때가 되면 병원 가서 검사받고 보약도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라.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지 말고 건강한 제철 음식을 먹길 바란다. 괴로운 일 있어도 훌을 털어버리고 그래도 힘들다면 오히려 땀 흘려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한번 살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건방지지 말고 돈이 없더라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서 운동해라. 50만 원짜리 옷은 영수증이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차는 수표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데 사람은 어떤 게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 걸까? 나는 건강한 몸과 올바른 정신, 그리고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아라.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내가 쥐고 있는 돈은 유산일 뿐이다. 세상에 나를 위해 차를 몰아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건강이다. 내가 여기까지 와 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압구정 한강뷰 집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 차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것이다. 재물에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될 뿐이다. 내가 한때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쌓았던 돈과 권력과 지위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마음 건강도
꼭 챙겨야 한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미쳐버린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건강한 몸은 흉기가 될 뿐이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억울함과 분노는 빠르게 푸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화를 쌓아두면 스트레스와 화병이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몸도 상한다. 마지막으로 주변도 항상 챙겨야 한다. 진정으로 주변에게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나는 감사함을 표시는 했으나 솔직히 생각해서 내가 더 잘나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돈을 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처럼 살지 말고 꼭 주변을 챙겨라.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늙지 않는다.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애타게 살지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나를 거울 삼아 더 나은 인생을 살길 바란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와중에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겠다. 이 글을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 들었을 땐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도 죽기 직전에는 많은 후회를 남긴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한 집에 갔더니 99세여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98세였습니다. 100세 시대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합니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나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 후회를 느끼는 동시에 남은 인생이 지나온 삶보다 짧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맺혀있던 감정을 풀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